모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8시 반 정도에 오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일찍 오신 선생님부터 지금 이제 몇 분 더 안 오시긴 했는데, 이번 2019년도 2학기 행복교육 심화워크숍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진중하세요. 진중하셔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이 눈빛들이 앞에서 보니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아마 기초워크숍을 서울에서 들으신 선생님들은 아마 찾아오시기가 그나마 조금 수월하셨던 것 같고, 아직도 기초워크숍을 못 들으셨지만 행복 수업을 공부하시기 위해서 또 오신 선생님들도 이 자리에는 계십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78분의 선생님이 이제 이 자리에 계신데요. 아마 어떤 선생님들이 오셨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고, 혹시 옆에 계신 분하고는 인사를 좀 나누셨나요? 네. 자, 그럼 옆에 계신 분과도 인사 한번 나눠보시고, 어색하니까 뒤에 계신 분과도 한번 고개 살짝 돌리셔서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얼굴 한번 이렇게 살짝 보셨는데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29분으로 가장 많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중학교가 25분, 고등학교가 24분, 이렇게 해서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오셨을까요? 이 자리에는 어머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교감 선생님 3분 정도가 어딘가에 계시고요. 수석 선생님 2분, 그리고 말해주시니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73분으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와 계십니다. 어떤 과목의 선생님들이 오셨을까요? 이제 초등 선생님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국어, 도덕, 영어, 상담, 진로 순서대로 쭉쭉 오셨습니다. 확실히 이제 국어, 도덕, 영어 선생님, 상담 선생님, 진로 선생님이 늘 가장 많은 비율로 이렇게 또 참석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심화 워크숍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오신 선생님도 계시고, 아마 처음 오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심화 워크숍에서는 크게 3가지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행복 교과서의 챕터별로 어떤 주요 내용들이 있는지, 또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주요 이론 내용을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론과 더불어서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활동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이 되셔서 체험을 해보는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 지금은 한 반으로 이렇게 계신데, 잠시 뒤에는 초등학교 반, 중학교 반, 고등학교 반으로 나뉘어서 모든 활동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과는 3달 동안 그냥 쭉 함께 가시는 거기 때문에 또 좋은 네트워킹을 이렇게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오늘부터 이제 11월까지 총 19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시에 끝나는 일정이시고요. 10월에 오시면 6시에 끝나고 11월에 오시면 5시에 끝나서 총 19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담임제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초 워크숍과 조금 다르게 심화 워크숍은 잠시 뒤에 분반에 가시면 담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 3달 동안 우리 선생님들 수업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혹은 궁금한 점은 없으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해 주실 거니까요.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세션 구성인데요. 오늘은 오전에 행복 수업 설계 강의를 시작으로 3개의 챕터를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오시면 4개 챕터를 공부하시고요. 마지막 11월 달에는 3개 챕터, 이렇게 해서 총 10개 챕터를 모두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교과서를 아마 다 받으셨을 텐데요. 교과서의 챕터의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달에 우리 선생님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시고 필요할 것 같다라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들께서 판단이 되시는 챕터를 먼저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저희의 담임이 되실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초등학교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초등학교반은 재미반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재미반 선생님은 부발초등학교의 이진화 선생님이시고요. 네, 중등반입니다. 중등반은 저희가 의미반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보았는데요. 중등반에서는 가원중학교의 한수정 선생님께서, 그리고 고등반은 몰입반이라는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몰입반은 송우고등학교의 최수연 선생님께서 3달간 담임 선생님을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잠시 뒤에 분반에서 반갑게 인사를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저희 센터장님이신데요. 네, 얼굴을 계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화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78분의 선생님을 환영하고자 지금 뒤에 계속 앉아 계세요. 걸어오고 계실 텐데요. 걸어오시는 동안 박수 한번 받쳐주시고요. 네,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개학하시니까 힘드시죠? 네, 저는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방학 잘 쉬다가, 제가 한 3주 전인가 결혼식에 갔어요. 결혼식에 갔는데,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이었는데, 이제 결혼식 가면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축가를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보는 이유가, 전문 성악가나 가수가 와서 하는 경우 말고, 제 친구들이 하는 축가를 보면은, 제가 본 결혼식에서 거의 90%는 못해요. 실패해요. 그날도 그렇게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결혼식에서도 그랬어요. 제 결혼식에서도 아는 사람들이 와서 해줬는데, 연습할 시간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먹고 이래가지고, 웃고 넘어가긴 했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 보면서 앞으로 결혼식에서는 연습하지 않은 축가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행복 수업도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 수업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선의로만 하기에 어느 수준을 넘지 못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행복 수업을 하는데 우리가 좀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그냥 선의로만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연수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잘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막 흔들리고 있죠. 마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 문제 때문에도 우리 마음이 이게 진짜 일본이 우리의 적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흔들렸고, 또 최근에는 조국 저하고 인사도 하고 하는 우리 교수님이었는데, 이 사태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저도 그렇고요,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마치 지금 우리 멀미하는 것처럼 속이 뭔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견뎌내는 방법은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마음이 잘 이렇게 견고하게 있어야 일상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상을 살려고 노력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잘 이겨내는 방법도 우리 일상을 잘 살아내는 건데, 일상을 잘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면, 연구의 결과를 보면 루틴을 잘 지키더라고요. 자기의 루틴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어떤 해야 할 시간, 가야 할 장소, 이게 분명히 있는 사람들은 그 루틴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3달 동안 토요일 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토요일 10시부터 우리가 4시까지인가? 5시까지. 10시부터 5시까지는 우리 간헐적 단식하듯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단식하시고, 요 기간 동안에는 여기 와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요 3달을 또 잘 이겨내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 또 분반 활동할 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진짜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3번 오시는 이 경험이 이제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 스태프들도 선생님들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이 장소에서 행복수업 설계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시간이 끝나면 이제 분반으로 흩어지셔서 첫 번째 챕터 공부하시고 점심 식사 드시고 나서 나머지 2개 챕터를 공부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각각의 선생님 소개는 분반에 가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과 중등, 고등의 분반이 강의 장소가 약간 다른데요. 이렇게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11동 101호 여기에 계신데요. 나가셔서 바로 왼쪽으로 쭉 가시면 화장실 넘어 초등반은 11동 107호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학교와 고등학교 반은 계단을 통해서 한층 올라가시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강의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등반은 214호, 고등반은 215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잠시 뒤에 식당은 저희 스태프들이 아주 세밀하게 식당 앞까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저희 행복연구센터 교육팀장으로 계신 홍명애 박사님을 모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교육팀장으로 있는 홍명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연수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이제 행복수업 처음 도전해보겠다고 용기 내신 선생님들만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수년 전에 용기 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선생님들의 이제 멘토가 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들을 지도하는 강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러 오신 선생님들이 뒤에 계시고요. 또 막 올라오고 계시기도 해요. 특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인사를 했는데 저희 행복수업 연구회 한 50여 명 정도 계십니다.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시다가 이거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되겠다. 요새 선생님들 연구회 활동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아마 제일 보람 있는 연구회로 손꼽힐 만한 연구회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저희 김방희 선생님 저 뒤에 계시는데 왜 이렇게 힘드셨죠? 그랬더니 박수 한번 드릴까요? 저 뒤에 김방희 선생님 경북지역의 수석 선생님이세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는 거 말고는 안 힘들었어요 라고 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여기 올라올 사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올라와서 힘을 얻고 가야 또 한 달을 버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꼭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심한수 워크숍에 이제 처음 오셨잖아요. 이제 한 3번째 3차 그러니까 이제 9월, 10월, 11월쯤 가게 되면 아마 같은 이야기들을 아마 다들 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이 2가지 자료집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받으셨죠? 두꺼운 거는 중간중간 혹은 나중에 돌아가셔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행복 수업을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면서 시행착오 겪은 선생님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그 주제별로 맥락별로 선생님들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행복 수업 Q&A 자료집이 있고요. 지금 저는 한 30분 정도 이 행복 수업 설계 가이드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 수업은 국어, 영어, 수학처럼 정규 과목이 아니어서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성취 기준이 잘 짜여져 있는 수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식체계가 없는 수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육에 대한 철학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저희는 아주 빡빡한 성취 기준을 놓고 나중에 표준화된 평가를 통해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교육과정 대강화를 지향하면서 그게 이제 개정 교육과정의 또 새로운 방향성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최대한 유연성, 자발성, 그리고 아이들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데 조금 더 관심이 있어요. 행복 연구의 역사는 불과 10수년밖에 되지 않을 만큼 되게 일천하지만 최근에 머리 좋다 하는 학자들은 다 행복 연구에 매달릴 정도로 그 성과는 폭발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실 자료는 아마 지금 특히 중고등학교 자신의 전공 교과가 있잖아요. 그 전공 교과에 쌓여있는 지식 못지않게 방대하게 제공이 될 수 있을 만큼 쌓여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미시적인 수업 설계를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거시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수업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은지 학교에서 어떤 시간에 행복 수업을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행복은 무엇인가?
대한 많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이런 목차로 진행을 해볼게요. 목적, 그리고 행복수업의 준비, 전개, 평가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행복수업의 목적입니다. 요즘 사회는 갈수록 각박해지고요. 어저께도 통계청의 또 다른 발표 자료가 나왔는데 역시 세계 자살률 1위, 하루에 33명, 1시간에 3명꼴 뭐 이런 식의 발표가 계속 나와요. 자살률이.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행복이 중요해라고 하면서 행복을 생각할 걸 사회가 계속 요구하지만 실상 정작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주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아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한번 멈추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한 수업이 행복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없던 행복 수업이 다루는 내용은 막연한 행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검증된 그리고 실제 삶과 연결된 그런 행복에 관한 아주 체계적인 지식을 배워보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냥 행복하자 얘들아 즐겁게 놀아보자 이렇게 하는 데서 끝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삶이 행복인지 행복에 대한 본질도 다뤄보고요. 그리고 소위 행복한 사람들을 저희가 연구합니다. 행복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잘 들여다보면 의외로 보통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따라하면 누구나 금방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습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확인된 데이터를 가지고 행복을 위한 관점과 습관을 연습해보는 수업이 저희 행복 수업 목적입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혹은 행복한 삶에 대한 지식과 관점 그리고 연습과 실천을 위해서 멈춤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수업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봤어요. 행복 수업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미래를 향한 위대한 멈춤의 시간이다. 약간 이 반어법이죠. 미래는 미래고 멈춤은 서는 건데 이 잠시 멈추는 시간이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행복 수업을 위해 우리가 오늘 꼭 짚어야 될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행복 수업 설계. 이게 준비 단계인데요. 특히 행복 수업을 이미 이번 2학기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혹시 시작을 하신 선생님 계세요? 저희 기초 워크숍 와가지고 듣고 이미 나는 시작을 했다. 지금 몇 분 계시죠? 그렇죠? 어느 시간에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은? 창제 시간에. 네. 우리 선생님은? 무슨 과목이세요? 영어교과. 이런 식이에요. 잘하고 계십니다. 창제 시간에 이때는 아예 그냥 행복 수업이야 얘들아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 행복 교과서 내용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는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 주제 선택 활동 같은 걸로 집중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본인의 교과 시간에 하세요. 영어, 도덕, 사회, 기술과정, 음악, 미술, 체육 모든 교과에서 선생님들이 다 시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조만간 각 과목별 행복 수업 접목한 그 수업 지도안과 사례를 만들려고 그래서 조만간 이제 선생님께 공지를 내보낼 거예요. 사례를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일반 전체 교과를 다루시기 때문에 그 안에 적절하게 우리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연결된다 싶으면 행복 수업을 녹여내시고요. 그 외에 교장교감 선생님도 수업을 하시네요. 뭐 창체나 체육시간 등등에 활용하십니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가 한 4분의 1, 그 외에 교과 속에 다 녹여내세요. 동아리 활동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특히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아예 기말고사 딱 끝나고 그 한 달 동안 막 흐트러질 때 그때 행복 수업을 하게 되면 우리 그냥 영화 막 보여주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지만 애들 다 집중을 안 하잖아요. 그냥 보내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행복 수업을 하게 되면 애들이 참여를 한대요. 왜냐면 행복 수업은 되게 색다른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 교과들에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도 도전을 많이 하시지만 전문계 혹은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교과서 이렇게 목차를 보면 10단원으로 돼 있어요. 이 순서대로 나가야만 되는가? 아니에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냥 딱 임용되고 나서 교육과정대로만 수업을 하던 그 습관 때문에 이걸 좀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게
사실 연수를 받아도 되게 좀 어색한 게 있잖아요. 저희 이번 심화 워크숍의 진도도 아예 이렇게 진도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교사나 학교 재량에 따라 재구성을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학교는 주일에 1시간 창체 시간, 아니면은 내가 국어 교사인데 일주일에 수업차 시간 3차시에 그러면 2시간 정도 조금 집중해서 하고 한 차시를 확보하고 뭐 이런 행복 수업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혹은 창체 같은 경우는 블록 타임제를 구성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집중적으로 하시는 학교들도 있고요. 이런 학교는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성과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의 진도를 다 빼는 학교도 있어요. 10차시에서 17차시 범위로 이 진도를 끝내거나 아니면 아예 1년에 30차시에서 34차시로 1년 과정을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복 수업은 되게 유연하기 때문에 학교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되게 유연하게 설계를 하실 수 있고요. 동아리나 집단 상담 시간에도 활동할 수 있다. 특히 감사 수업 같은 경우는 활동형 감사일기 쓰기라든가 감사 쪽지 써서 뭐 여러 그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문자 보내기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활동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나누고 베풀기 단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예 학교의 아나바다 행사 같은 거 옛날에 많이 했는데 그냥 이거를 어떤 그 아이들 인성교육 차원을 넘어서 이것이 왜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 교과서에 보면 아주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연결해서 소개해주면 활동의 의미가 아마 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도 행복 수업과 연결시킬 수 있다. 또 교육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도 유연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관계 수업 언제 하면 좋을까요? 저희 중학교 행복교과서에는 이 관계가 8단원에 있어요. 되게 뒤에 있잖아요. 그런데 행복 수업을 한 1년, 2년 해보니까 이거 3월 달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도전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풀기 이런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학폭위 종종 열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이제 풀어주려고 학교에 자율성을 주려고 약간 이런 변화가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아이들 관계가 안 좋았을 때 그때 이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실제 선생님들의 여러 간증들이 있어요. 용서하기는 학기 말에 가장 어울리는 수업입니다. 초등학교는 사과하기 10단원에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용서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용서할 일이 없잖아요. 애들이 뭐 그렇게 인생에 한이 치거나 할 건 없으니까 사과하기 수업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 감사하기는 5월 달에 하면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 유연성이 허용되는 행복 수업이다. 방법. 교수학습 방법은 선생님들께서 나는 좀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론을 설명하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내 강점에 그러면 행복교과서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흥미있게 구성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뭔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일단 해야 돼. 난 실천이 먼저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야말로 재미있는 활동 수업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10개의 이 목차가 있는데 이 10개를 균형 있게 다 하나씩 다 다뤄야 돼. 그래야 애들이 행복해지는 건가? 아니면 이 중에 한두 개만 해도 행복 수업의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셨어요. 다 다루어 보면 좋겠지만 그게 여건상 되지 않는다면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해도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주제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선생님들께서 행복교과서를 쭉 읽어보시고 혹은 이 심화연수에 오셔서 이제 오늘 실습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중에 나를 가장 흥분시키거나 내 생각을 확 바꿔주는 그 주제, 그게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하셔야 될 가장 최적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장 뜻깊었던 수업을 가장 진정성 있게 전달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인 거죠. 개인적으로 저의 경우는 저는 행복 수업 여러 주제 중에 이 음미하기 수업이 저에게는 가장 와닿았습니다. 다른 수업은 뭐 목표, 몰입 이런 것들은 뭔가 내가 인지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수업이잖아요. 근데 워낙 이게 연구실에서 밖에 있으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막 이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데 지치면 가끔 연구실에 나와서 일부러 중앙도서관까지 막 걸어가요. 책 빌릴 것도 없는데 가서 막 책 보고 오기도 하고 우체국에 우편 붙이는 것도 그냥 누구 시키면 되는데 굳이 내가 가기도 하고 하면서 근데 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막 꽃
꽃 사진 찍으면 아재라고 하던데 아재 감성으로 꽃도 찍기도 하고 그러면서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게 맞으면 저는 음미 수업을 하게 되면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감동을 많이 하세요. 저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론형 수업, 활동형 수업이 있는데 선생님의 원래 자신 있는 스타일로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자, 행복 수업 전개를 수업 전, 중, 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수업 전에는 활동 재료들을 모둠별로 준비해서 딱 세팅을 해두세요. 아마 이따가 분반으로 가면 모둠별로 이렇게 바구니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 펜, 그 다음에 포스트잇 막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둠별로 모둠 장, 그리고 각각의 역할을 이렇게 지정해 두셔도 좋아요. 근데 아마 이미 요즘에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 워낙 유행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고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복 수업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연습들 하고 계셨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행복 수업 시작할 때 항상 어떤 룰을 정해 놓으시면 좋아요. 일종의 루틴인 거죠. 자, 행복 수업이다. 자, 행복 박수 이러면 이제 뭔가 애들이 쫙쫙 하면서 뭔가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싹 마인드셋이 이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일단 들어가서 아마 다들 연습하시게 될 것 같아요. 수업 중에는 준비된 수업 지도안대로 하시면 되는데 프로젝트 기반 수업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행복 수업을 했을 때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 그 스펙 점수 때문에 그냥 계속 문제집만 보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수업할 때 선생님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말 잘 듣지 않는 평상시 문제아들 그리고 자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특히 남학생들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이게 행복 수업에서 저희가 질문을 받으면 가장 빈도수가 높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가 아주 상세하게 경험 베이스로 여기 Q&A에 담겨져 있는데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줘라. 예를 들어서 얘들 행복 수업에 그러는데 이제 막 떠들어 그러면 얘들 좀 행복 수업인데 떠들면 불행해지지 않겠니? 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만 가면 3분의 1, 3분의 2가 자잖아요. 저희 어느 선생님이 사례 발표할 때 하신 말씀이 교과 수업 할 때는 야 대학은 가야 되지 않니? 일단 좀 집중해봐 힘들어도. 근데 행복 수업 할 때는 선생님 마인드셋이 확 뒤집어졌잖아요. 뭔가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관점이 확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고 있으면 야 네가 오죽하면 자고 있겠니? 라고 지나가면서 그냥 툭 던져요. 그럼 얘가 거기에 감동을 받더래요. 아이들은 눈치가 빨라서 선생님들이 진정성 있게 하는 말인지 자신을 억압하는 말인지를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준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 효과가 좋으면 2주면 전원 참석하고요. 한 달 이상 가지 않는데요. 학생들이 100% 수업에 참여할 때까지가 얼마나 걸리냐? 길어도 한 달을 넘어가지 않는다가 이따가 사례 발표, 우리 실습하실 때 선생님들이 다 그런 경험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역시 루틴을 정해두셔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일종의 습관이죠. 행복도 습관이니까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아주 가볍게 행복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선생님은 끝날 때마다 이렇게 허그하면서 끝내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시작할 때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행복 수업은 그렇게 특별한 방법이 있거나 무슨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면 컨텐츠가 달라요. 행복 수업이 다른 여느 그 인성교육이나 혹은 다른 여느 도덕 수업과 다르게 있다면 행복 교과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업이다. 그래서 수업 전중의 흐름을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근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애들이 미리 교무실에 와요. 다음 시간 행복 수업이면 선생님 뭐 저희 들고 갈 거 없어요 하면서 그럼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자기는 무슨 수업 하길래 애들이 이렇게 미리 찾아와 이런 일들이 막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죠. 평가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이슈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특히 이 과정 중심 평가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 핫한 주제가 됐는데 행복 수업은 정규 교과가 아니니까 평가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안 해도 돼요. 그럼 평가를 안 하면 애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떡하더라고 이제 우려를 하시는 거죠.
사실 요즘에 그런다면서요. 수행평가지만 이렇게 나눠주면 애들의 첫 번째 질문이 선생님 이거 수행평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수행평가에 그러면 이제 참여하고 이건 수행평가는 아니야. 그러면 이제 무시하는 거죠. 애들의 수업 참여의 기준이 평가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 심리를 그냥 긍정적으로 활용하시면 된다가 저희들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부여해도 돼요. 예를 들어 국어 시간에 아니면 도덕 시간에 수행평가와 연결된 행복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평가 때문에 애들이 의무적, 그러니까 외제적 동기로 참여를 하지만 이내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행복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니까 내재적 동기가 발현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관찰하시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평가 말고 교사로서 스스로 자기 교사 평가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최인철 교수님께서 저 연수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복 수업에 대한 평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행을 하시다 보면 내가 행복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다.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 애들이 교무실에 미리 찾아오는가, 아니면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아이냐, 아니면 와 선생님 하면서 뛰어와서 인사하느냐, 이 변화를 보면 내가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 저희 센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행복 수업은 행복을 가르치는 수업이 있으면 아이들의 행복감을 끌어올려주는 수업이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달지 않습니다. 행복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는 게 매일같이 구구단을 써서가 아니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사업하고 장사하다 보면 구구단쯤은 해줘야 되잖아요.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기본기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행복 수업도 그런 인생의 기본기를 가르쳐주는 정도에서 머물러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그 사이에 아이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복감이 올라가면 그럼 이제 일석이조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은 수업입니다. 수업의 효과는 서서히 나타납니다. 요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저희 행복연구센터가 1년 예산이 저희 서울대, 사회대 다른 여러 10여 개 연구소 예산보다 되게 커요. 근데 그 예산이 민간 지원이 후원금이에요. 근데 그 후원하시는 분이 원래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 그 교육청 예산 받고 연구회 하면 나중에 성과보고서 내시잖아요. 막 급주해서 내긴 하지만 어쨌든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를 후원하시는 분은 저는 평가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돈을 쓰세요. 많은 선생님들께 그리고 해보지 않은 것들을 많이 도전해보세요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20년을 30년으로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20년 전 행복수업,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되게 밝아요. 근데 20년 전 행복수업을 받은 게 도움이 됐다. 이런 소리가 혹시 어디서 소문이 들려오면 나는 그걸 만족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를 후원하고 계셔서 최인철 교수님께서 세상에 어느 행복 연구자도 하지 않은 연구도 지금 하고 계시고요. 행복수업 이 프로젝트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사범대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쪽 사회대 쪽에 있어요. 사범대에서 이 돈을 사범대 교수들에게 아마 후원을 해서 해달라고 하셨으면 이렇게 커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관성이죠. 이 교육학자들만의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저희는 그 프레임워크가 없었기 때문에 소위 요즘에 창의성 교육할 때 thinking out of the box, thinking outside the box를 하잖아요. 틀을 벗어난 사고, 틀을 벗어난 도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수업이에요. 행복 수업이. 혹시 내가 행복 수업 초심이 있었던 열정적인 교사님들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러면 그 초심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수업입니다. 영상 한 편인데 한번 보실까요? 행복 수업 받고 졸업해서 대학생이 된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어려운 집안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의 친구들과 비교하게 되었고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불행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우울하고 서서히 자신감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행복 수업을 접하게 되었고 나의 삶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하면 할수록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불편함이 서서히 편안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행복 수업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고 행복해지는 습관을 만들어준 수업이었습니다. 덕분에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학창 시절 저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1년을 더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재수를 하는 동안에도 건강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반복되는 생활에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울하고 힘들 때마다 하루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써내려간 감사일기는 제 삶의 습관을 바꿔주었습니다. 감사일기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대학생이 된 지금도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반 친구와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는 저를 보면 슬슬 피하기만 하고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친구에 대한 미움과 원망은 커져만 갔고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행복 수업 시간에 용서하기 활동을 하면서 그 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여서 사과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을 거라고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제 마음에서 그 친구를 용서하자 금세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예비교사가 된 지금 행복 수업이 지금의 저의 모습을 행복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저희가 이 심화 워크숍을 멀리 지방에 계셔서 매달 한 달에 한 번 오는 게 부담이 돼서 사이버로 만들어주세요라는 요구에 부응해 저희가 사이버 연수를 티처빌에 오픈을 했어요. 거기에 맨 마지막 차시에 들어갔던 그 한 애니메이션 한 장면인데 원래는 실제로 행복수업 경험했던 아이들의 실제 그 사례 발표를 애니메이션 재구성하다 보니까 약간 일반화한 이야기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행복수업 1세대가 저희 2012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교대에 가서 교생 실습을 나왔는데 행복수업 시간에 그 학생이 배정이 된 거죠. 그래서 행복선생님 지금 2세대, 3세대 선생님과 1세대 학생이 교사로 만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행복 선생님들이 가장 두드러진 공통된 경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2012년 기초를 하다가 계약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일상에 치여서 행복 수업을 하려는 마음이 이제 싹 사라지니까 이걸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다가 행복 수업 심화 워크숍을 2012년 2학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연수받고 가셨던 분들이 다시 재충전하러 이제 오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쭉 진행되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오셔서 최인철 교수님과 저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냐면 우리 애들은 이미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행복수업 연수를 받으러 올 때는 내가 행복하지 않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있지만 교사로서 하지만 아이들에게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없을까 생각으로 와서 연수 받고 야 진짜 이거다 아이들 행복을 위해서 가르쳐줘야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이런 애들은 이미 행복한 아이들이었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교과 시간에 자던 아이들 행복수업 하는데 막 열심히 참여하는데 너무 밝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적극 참여하는데 그 모습이 훈련된 아이들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아이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들만 행복을 발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행복수업 언제 해요 하면서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행복수업은 이미 행복한 아이들로부터 잠재된 행복이 깨어난 아이들로부터 선생님들의 행복을 회복하는 수업, 힐링 수업 이렇게 정의를 새롭게 내리시는 걸 저희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카카오와 함께 대한민국 실시간 행복 측정을 해서 빅데이터를 지금 누적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연령대별로 10대부터 60대까지 행복감의 변화입니다. 드라마틱하죠. 10대 때 되게 행복해요. 근데 20대, 30대 완전히 바닥을 치다가 나중에 60대가 돼야 다시 회복이 됩니다. 네, 이러한 과정이죠.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요 10대 빼고 여기서부터 쭉 다 앉아 계시네요. 네. 근데 요 10대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학생들이 너무나 행복해요. 네, 근데 우리는 이 남학생들 때문에 수업 힘들다고 하잖아요. 뭐가 선생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수업 방법이 바뀌어야 될 문제인지 하여간 뭔가가 변화가 필요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10개, 20개 학교 모니터링을 이렇게 가서 저희 최인철 교수님께서 학교들 원하는 신청받아서 가서 어려움이 있는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쭉 다녀오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국을 쭉 다녔어요. 그 행복 수업을 쭉
봐요. 그러면 잘 되는 수업이 있고 잘 안 되는 수업이 있어요. 근데 잘 되는 행복 수업은 되게 시끄러워요. 몰입할 때는 너무 조용하고 막 활동할 때는 되게 시끄러운데 신기한 건 40분 혹은 45분에 수업이 딱 끝나요. 한 1분, 2분이 남아요. 근데 반대로 잘 안 되는 수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부장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워낙 바쁜데 준비가 잘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막 하다가 저희가 뒤에 서울대 연구원이 쭉 서 있는데 애들이 막 떠들면 얘들아 서울대 박사님들 와 계시는데 되게 통제를 하세요. 근데 그 수업은 절대 45분 안에 안 끝나요. 그리고 마무리를 못했으니까 자 오늘 못한 마무리는 다음 시간 이어서 할게. 그래서 서둘러 끝내신 다음에 저희를 되게 무한하게 보시면서 우리 요즘 애들이 다 이래요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니터링 가면 랜덤으로 수업 빼주세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다른데 빈 강의실이나 상담실 가서 집중 인터뷰를 해요. 선생님들 다 나가시라 그런 다음에 그래서 아주 난잘하게 묻거든요. 그런데 잘 된 수업이든 잘 안 된 수업이든 애들은 그 수업만 기다려요. 그리고 행복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선생님에 대한 점수를 5점 만점에 점수 줘봐 그랬더니 하기 전에는 3점 막 이렇게 하다가 행복 수업 시작한 이후로 4점이요, 5점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없이 솔직하게 우리끼리만 이야기다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수업이 그러니까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행복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셀프 디터미네이션 시어리라고 있어요. 제가 55분까지 하겠습니다. 이 이론에 보면 이 세 가지를 경험을 해야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유능감. 아이들이 유능감을 느껴야 됩니다. 야,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니? 이런 말 많이 해주시면 돼요. 야, 너 이거 되게 잘했다. 너 되게 똑똑한데 이 말은 평가하는 말이라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evaluation, assessment 그거는 다 다운시켜요, 아이들을. 피드백은 아이들의 동기를 꺾습니다. 요즘에 이론이 바뀌고 있어요, 교육학 이론이. 그냥 놀라시기만 하면 되는 이런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의 자율적 의지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이론의 제목이 뭐냐면 셀프 디터미네이션,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라라는 거죠. 즉 통제를 자기 자신에게 내리라는 뜻입니다. 지난 20세기는 교사가 학생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가 훌륭한 교사 역량의 1순위였어요. 통제 스킬. 하지만 21세기에는 바뀌었습니다. 통제 대상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막을 잘 보세요. 지금 왜 웃는 거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그 때를 쓰는 손자 녀석이 윌리엄 조금만 참아 곧 집에 갈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윌리엄이 꼬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꼬마는 케빈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을 통제를 할 때 의연함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교실에 적용하면 교사는 교사 자신을 통제하고 학생은 학생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게 되면
학습자 중심 수업이면서도 동시에 교사 중심 수업이 됩니다. 학습자 중심 수업만 하면서 요새 교사들이 소외되는 그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심적으로. 근데 아이들이 눈치가 빨라서 야, 좀 조용히 해줄래? 내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애들은 이게 자신을 통제하는 거, 자신을 억압한다라고 느껴요. 왜냐면 매번 알거든요, 눈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거, 애들이 막 떠들어요.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 선생님 참 용 쓰신다. 그래, 내가 기꺼이 조용히 해드리지. 애들이 그걸 읽는 거예요. 선생님이 애를 쓴다는 걸. 근데 그게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이 불쌍해서 도와준다는 뜻이 아니라 선생님이 나에게 의견을 구한다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자신의 행동을 더 떠들지 말지를 누가 결정해요? 선생님의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느낀 아이들은 잘 따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놀라운 비밀이 행복의 여러 연구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행복 수업은 이렇게 타인을 통제하는 수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삶의 습관을 만들어서 더 나은 삶을 지향하도록 도와주는, 교사도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행복 수업을 통해 아이들과 같이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하는 수업이 되는 그런 수업이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행복 수업은 아이들은 다른 무엇보다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 그래서 뭘 대단한 걸 제공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 사랑을 회복하는 삶의 본질로 접근해 들어가는 수업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짧지만 임팩트 있는 저희 홍명희 박사님의 강의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강의 중에 그 행복수업 모니터링이라고 말씀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이번 2학기에도 찾아가는 행복연구센터라는 이름으로 선생님들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 수업도 보고 또 아이들 인터뷰와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따 분만에 가시면 설문지가 있는데요. 뒷면에 간단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많은 신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분반으로 가셔야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 선생님들께서는 나가시자마자 왼쪽으로 쭉 걸어가시면 되고요. 중등과 고등 선생님들은 한층 올라가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시고 이동하시고 각 분반에서 다음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